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에서 필수적인 방사선 사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치과에서는 유독 방사선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충치나 이제 매복 치아 이런 것들을 방사선 사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하루에 여러 번 방사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제 많이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괜찮은 건지, 방사선 노출량이 인체에 무해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촬영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노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치과에서 찍게 되는 사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꼽으라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근단 사진, 두 번째는 파노라마, 세 번째는 CT.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찍게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치근단 사진이라는 거는 입안에 이제 필름을 위치시켜서 특정한 두세 개 정도의 치아만 사진을 찍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는 이제 개별 치아의 잇몸 상태나 아니면 인접면의 충치나 뿌리 끝에 염증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치과에 검진을 하러 가면은 대부분 이제 찍게 되는 사진인데요. 전체 치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검진을 할 때 유용하고, 우리가 이제 치과 엑스레이실에 들어가면은 기계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전체적으로 치아가 나오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치아의 검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치조골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와 영구치의 맹출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상악에 있는 상악동이나 턱관절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CT 사진인데요. CT 사진은 이제 아까 치근단과 파노라마는 2차원적인 사진인데 반하여 CT는 3차원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니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할 때 전체적인 위치와 이제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이고, 이는 이제 매번 찍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찍게 되는 사진입니다. 이제 각 사진마다 어느 정도의 방사선 노출량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사선 노출량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밀리시버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치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0.003,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0.011, CT 같은 경우에는 0.03에서 0.09 밀리시버트 정도의 노출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를 이제 일반적인 수치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이제 살면서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이라고 있는데, 이 수치가 2.4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노출되는 선량의 240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이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파노라마 사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갈 때 유럽 여행을 왕복하는 이제 비행기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0.07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파노라마 사진을 7번 찍는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왕복하면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도 우리가 이 치과에서 조사받는 방사선 양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흉부에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이 경우에 엑스레이 조사선 양이 0.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우리 치과에서 씹는 CT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치과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치과에서 찍는 방사선 선량은 매우 적긴 하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임산부에게 이제 방사선 노출량이 너무 많게 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이제 치과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과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임신 초기 2에서 8주 정도는 방사선 사진을 찍는 거를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고, 필요하다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최소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찍어야 된다면 이제 복부에 납복을 해서 차폐막을 형성함으로써 복부에는 최소한의 방사선만 노출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방사선 검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당화의 원칙이라고 해서 방사선 사진을 찍는 게 치료에 꼭 필요한 건지,
이거를 이제 판단해서 사진을 찍는 거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손실되는 그런 효과보다 더 클 때 우리가 정당화의 원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의 원칙인데요. 최적화의 원칙은 진단의 질을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의 선량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치과에 오셔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 때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